이순신 프로젝트 정책 아카데미는 평범한 직장인, 가정주부, 자영업자, 전문직 종사자, 교수, 대학생 등 다양한 분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순신 프로젝트 정책 아카데미에 참여하게 되셨나요? 대학원 책 등에서 배울 수 없었던 나라 전반의 살림살이, 법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정책 수반은 어떻게 하는지 우리나라 정부 전반에 대해 공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장담하건대 우리나라에서 이런 아카데미는 없을 거예요. 발제, 토론 방식으로 수업으로 치열하게 공부하고 노력했지만 정말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역시 공부는 평생 해야 하는 진리를 깨달았죠. 김광수의 경제데이트 88회 2부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길경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성민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푸트입니다. 네, 김광수입니다. 네, 2부에서는 아까 1부에서 잠깐 언급한 이제 서영교원인데요. 지금 뭐 사법개혁을 한다고, 사법부 적폐청산한다고 양승태 전 대법관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서 이슈가 또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것과 거의 논리적 구조가 유사한 서영교 의원 재판 청탁 거래건인데, 민주당 원내수석 부대표인 서영교 의원이 지인의 아들이 이제 강제추행 미수 혐의를 받고 이제 형사재판을 이제 받으려고 하는데, 선고 사흘 전에 이제 국회에 파견된 판사를 자기 의원실로 불러가지고 이게 벌금형으로 바꿔달라 이렇게 청탁을 했대요. 그래서 이게 기사화가 되면서 또 민주당이 또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이 또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기사화가 사실 그 임종원 당시 법원 행정차장의 그 혐의와 엮여져가지고 같이 지금 그 법원에서 지금 직권남용 혐의를 좀 받고 있습니다. 임종원 씨가 한 건가요? 예. 그러니까 임종원 씨가 법원 행정처 차장일 때 그 담당하는 판사와 그 위에 있던 서울 북부 지법 원장에게 연락을 해서 지법 원장이 이제 담당 판사한테 압력을 넣은 그런 게 지금 언론에 지금 나왔습니다. 지금 보면 그 서모식인가 하는 국회의원한테 누가 청탁을 받은 거예요? 임종원이라는 사람이 받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실 국회에 파견 나가 있던 판사가 받아서 그걸 법원 행정처로. 그러니까 A라는 판사가 서모 하는 국회의원한테 이제 청탁을 받아서 제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의원님 걱정 마십시오. 라고 해서 이 사람이 판사가 법원 행정처 이 사람한테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 의원 나리께서 이렇게 청탁을 하셨는데 우리가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게 꼭 들어줘야 됩니다. 라고 임종원 이 사람한테 이야기를 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북부지법 법원장한테 연락을 또 했구만. 네. 그리고 해당 이제 심리라는 판사한테 이 법원장이 또 이야기를 했다라는 걸 누가 밝힌 거예요? 그 검사들이 지금 사법농단 사례 중에 하나로 청탁을 했다라는 것은 말로 했을 거 아니에요. 뭐 서류를 써가지고 이렇게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럼 누가 이렇게 내가 저 사람한테 뭐 하는 국회의원, 민주당 국회의원 청탁을 받았습니다라고 누가 찔렀기 때문에 드러난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게 드러난 거예요? 기사에 따르면은 그게 이 임종원 그 행정처 차장의 범죄 행위를 설명한 그 입증하는 증거로 이게 활용이 됐다고. 그러니까 이제 수사를 이제 임종원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다른 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었는데 뭐 양승태나 뭐나 이런 관련해서 수사를 받고 있었는데 수사를 하다 보니 그 서부지법 법원장이나 판사가 나 이 사람한테도 이런 청탁을 받았습니다. 하고 이렇게 뭔가 이제 검찰 수사 결과에서 드러나서 또 임종원한테 너 이거 누구한테서 이야기 듣고 여기다가 압력을 넣었어. 하니까 이 사람이 이제 불었다 이거네. 이제. 이거 하니까 서 의원 나리께서 청탁을 하신 걸로 이렇게 이제 드러난 거네. 드러난 거죠.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 무슨 뭐 장부 이런 거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임종원 법원 전 행정처장이 했던 죄목 중에 이제 검찰이 드러낸 거를 이제 법원에 이렇게 공소장에 케이스 하나를 이렇게 이제 넣은 거죠. 이 수많은 그 범죄 사실 중에 하나가 껴 있어가지고 그게 이제 민주당 국회의원이니까 이게 일단 논란이 됐는데 이렇게 하나를 물고 들어갔구만. 그래서 임종원가 하는 사람은 알기 쉽게 말하면 이명박이나 박근혜 파구만. 그렇죠.
양승태파구나. 예, 양승태파입니다. 양승태파니까 핵심이죠, 양승태파에 지금. 이게 나만 죽을 수 없어. 저놈도 같이 물고 들어가야 돼. 그래야 저놈이 저 빠지려고 나 그렇게. 그래서 걸어야. 그래서 이게 지금 서영교 사건이 지금 같이 묻히고 있는 그 양상이거든요. 이게 더 중요한데요, 진짜. 네. 어떻게 묻혀요? 그러니까 양승태를 물고 들어가면 자유한국당이 타격을 받는데 서영교를 같이 물고 들어가니까 지금 니들도 똑같은 놈들 아니냐. 그래가지고 이게 민주당에서 이제 덮는다고. 민주당에서 이 서영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라도 굉장히 이제 합동농단을 이제 아니 그럼 덮는다. 야당은 야당은 아예 언급조차 안 하는 거죠. 왜 언급을 안 해? 양승태들이 더 큰 게 있으니까. 아니 어차피 지금 이제 그 덮은다고 해서 그 덮으시나요? 지금 2판 4판인데 덮으려고 이렇게 아니 양승태 사건이 지금 그게 민주당이나 뭐 다한당이 이렇게 입 다문다고 그래서 뭐 조용해질 그런 사건이나요? 근데 언론의 관심을 상대적으로 덜 받으면 또 이제 또 자기들끼리 또 딜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뒤에서. 야 만약에 이제 100을 가져갈 거를 이걸 딱 물고 들어가면. 자한당이 너는 좀 전략을 잘못하는 거 같아. 더 키워서 폭로전으로 가야지. 민주당 건을 이렇게 더 이렇게 찾아가지고 키워서 폭로전을 맞불 작전으로 가야지. 이걸 같이 덮은다고 그래서 그게 아니 지금 사법농단은 지금 이미 정치권에 거기서 수습하기 힘든 정도까지 지금 떠나 있지 않나요? 국민적인 여론이나 그렇죠. 어떤 그 법조계나 뭐 언론이나 이렇게 뭐 이렇게 지식인 사회층이나 이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정말 국정을 이렇게 논란하는 사법의 기강을 완전히 이렇게 뿌리채 뒤흔든 심각한 사건이다. 네. 라고 해서 문재인 정권도 별로 이렇게 크게 손을 안 대려고 했다가 그 압력에 밀려서 지금 어쩔 수 없이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네, 네. 김명수 대법원장 거의 말 안 하다가 대법원장 임명부터 그런 사람 임명한 것부터 검찰 수사가 그동안에 그 많은 그 빠돌이들이나 그 적폐청산하라고 그 난리치던 그것에 비하면 검찰 수사도 그 정말 억지로 떠밀려서 이렇게 해온 거 아닌가요? 그렇죠. 서영교 의원 말고도 전병헌 의원이라든가 되게 연루된 사람이 되게 많습니다. 어떤 그건 또 뭐예요? 같은 이제 법원 쪽에 재판 청탁을 한 그런 게 여야 의원들이 아주 되게 많이 얽혀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예전에 그 사람도 생각난다. 그 자한당 의원 검사 출신인데 어디 무슨 지자체에 가서 이렇게 뭐 연설 같은 걸 하는데 네. 자기가 여기 시장이 예전에 음주 사고가 났을 때 시정을 받아야 되는데 뭐 월급형으로 바꿔줬다 그랬나 뭐 공개적으로 막 그렇게 자랑을 하더라고요. 네, 이름을 잊어버렸어. 그 약간 이렇게 김재원인가 아마 그럴 거야 아마. 김무성 밑에 그 똘마니 하던 죄송합니다 인사하는 거 시켜가지고 김재원 씨 거예요. 김재원 씨. 그게 진짜 비일비재하겠죠 그런 게. 다음 스토리는 뭐예요? 그래서 이 서영교 의원이 되게 그 문제를 많이 일으켰던 사람이거든요. 가족 채용이라든가 친인척 취업 청탁, 딸 노숙 입학 특례, 뭐 징계 회피용으로 탈당했다가 다시 소리 소문 없이 복당하고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되게 많이 일으킨 의원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쉴드 치를 실력자네. 예, 맞습니다. 그런 정도 사건을 일으켰는데도 안 잘리고 이렇게 국회의원 달고 이렇게 난리 행세하고 사법부에 청탁 넣고 원래 뭐 하던 대단한 실력자네.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원래 386 운동권 출신의 이제 부부가 되게 운동권에서 유명한 사이였는데 한명숙 씨가 이제 대표를 할 때 그때 이제 그 국회의원에 입성을 한 사람이에요. 이화여대 나오고 총학생회장 하고 노무현 정부 때 뭐 청와대 춘추관장도 하고 뭐 굉장히 이제 그쪽에서 그 386 세대 운동권에서는 그 나름대로 그 인지도가 있는 이런 사람인데 그런 그 실력자가 그런 청탁들을 막 했다 이거예요. 한번 문제됐던 거는 이제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 피감 기관에 있는 이제 재판 판사들, 검사들이랑 이제 식사 자리가 있는데 그때 변호사인 남편이 동석을 해가지고 뭐 그 가벼운 친교 모임인데 이게 굉장히 확대 해석이 됐다 이렇게 해서 약간의 법적 공방이 좀 있었나 봐요. 근데 남편의 사업의 번창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그게 지적이 좀 됐었는데 외조예요. 그게 문제가 그거는 이제 정정 보도가 나오면서 그 변호사 입장에서는 그게 절대적인 그럼요. 영업 활동 아닌가? 그렇죠. 다 알게 모르게 자기들끼리 꽃 붙이고 밥 먹고 술 먹고 다 하지 않나요? 근데
그러니까 한쪽은 고시 공부한다고 가서 머리 싸매고 이렇게 열심히 해서 고시하고, 한쪽은 민주화운동 한다고 운동권에 가서 열심히 했는지 어쩔 수 없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경우가 태반이긴 하지만 네. 운동권 가가지고 이렇게 하고 세월이 한 10년, 20년 흘러서 이제 들어와서 서로 다른 길을 갔던 것이 이제 한 길로 다시 합쳐지는 거네. 딸도 로스쿨 보내고 서로 합쳐지네. 그러니까 이게 극과 극은 통한다니까요.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이건 싸우면서 닮아간다는 말도 있고. 압력 넣은 거에 대해 강도를 한번 측정해 볼 수 있는 그 기사가 있었어요. 아까 전에 임종원 전 법원 행정처 차장이 이제 서울 북부지법 원장한테 압력을 넣었을 때 그 압력의 정도에 대해서 좀 가름해 볼 수 있는 말이 나왔는데, 그 법원 원장이 법원 행정처에서 연락이 왔다, 막아줘야 하는데 미안하다 하면서 이제 그 담당하는 판사에게 이제 압력을 행사했다고 합니다. 거의 뭐 인사권자에 가깝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사법부의 가장 큰 문제죠. 지금 모든 문제가 인사 문제, 인사 승진 문제예요. 말이 무슨 이렇게 검사, 재판관 이렇게 뭐지? 일체 검사 동일체? 뭐 똑같다. 네. 무슨 막 웃기는 소리. 이렇게 상사가 인사권자로 이렇게 딱 해가지고 자기 고가 평가해서 이렇게 승진을 결정하는데, 아예 그냥 검사나 판사의 승진 제도가 없다면 몰라도 다 앞에다가 뭐 차장 검사, 부장 검사, 뭐 지검장 뭐 이렇게 다 이렇게 계단 붙여놨잖아요. 붙여놨잖아요. 네. 서 의원의 그 이른바 사법농단 이야기는 이걸로 끝인가요? 근데 이제 언론에서는 이 서영교 의원이 청탁을 한 이제 과정, 흐름하고 예전에 이제 청와대에서 뭐 강제징용 관련해서 법원에서 청탁했던 흐름이 너무 똑같다. 너무 동일하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축소판의 양스태 그런 것과 같은 것이다라는데, 지금 여당이나 혹은 청와대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도 안일하게 대처하는 게 아니냐라고 좀 이야기는 나오고 있는 거죠. 원래 사실 이런 거 터지면 자기가 자진 탈당을 하거나 국회의원 뭐 이렇게 윤리위원회 제소하고 뭐 이런 뭐 후속 조치가 다 따라가잖아요. 근데 이 서영교 의원은 원내부대표에서 그냥 사퇴하고 국회의원 위원회 간사 그냥 물러나는 정도로 봉합을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보통 일반인 같으면 일반인은 이런 것 자체가 불가능하지만, 네. 아까 손혜원 씨 이 사람이나 사법 조치를 해서 수사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 그럼요. 네, 받아야죠. 검찰에 고발이 돼서 수사를 받아서 투기 혐의나 뭐 이렇게 불법적인 행위나 이런 것들에 대한 조사를 받고, 그다음에 내부자 거래, 그다음에 이른바 이제 그 부당한 사법 압력, 이게 사법 농단이죠. 청탁. 네. 압력이죠. 청탁이 무슨 청탁, 압력이죠. 네. 서로 짜응하는 건데, 이제 그 사법부도 뭐 법원장이 됐든 판사가 됐든 승진해야 돼. 승진 안 되면 자기 또 이렇게 이제 나가면 변호사 생활 해야 되는데 고달프고 좀 더 출세 요건이 있고 하니까 이제 정치권에 또 얼쩡거리려면 정치권에 좀 힘 있는 놈 잡아가지고 네. 친분도 쌓아두고 해야 되니까. 그렇죠. 뭔가 은혜를 하나 만들어놔야. 그렇죠. 은혜를 팔아놔야 내가 또 이렇게 그 하거든요. 포인트 쌓아놔야지. 포인트를. 나중에 정립을 해서. 그러니까 다 똑같은 놈들이에요. 네. 다 똑같은 놈들인데 수사를 먼저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이게 그래서 지금 예전에 네. 제가 유튜브에서 미국의 이제 그 어떤 영상을 봤는데, 어떤 영상이냐면 경찰이 이제 지나가는 차를 잡았어요. 그래서 차가 섰는데 이게 약간 어린 대학생 정도 이렇게 돼 보였는데, 갑자기 다른 차가 이제 뒤에서 오더니 어떤 여자가 내려서 경찰한테 어디 소속이냐, 왜 이 아이를 잡았느냐 뭐 막 묻더라고요. 근데 경찰이 이거는 이제 이 친구에 대한 그 조사 내용이기 때문에 외부인한테 이제 밝힐 수가 없다라고 했더니, 이 여자가 자기가 여기 뭐 항만청에 뭐 누구고 이렇게 자기 직위를 밝히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바로 그 다음날 그냥 잘렸더라고요. 이 영상 공개되자마자. 그러니까 미국은 이렇게 권위나 이런 거를 딱 행사했다라는 그게 조금이라도 드러나면 바로 그냥 미국은 그 이민사회고 다민족 국가이기 때문에 법과 원칙에 의해서 움직이는 나라여서 네. 법과 원칙이 무너지면은 대로 무너지죠. 그러니까 네. 철저하죠. 네. 그에 비해서 한국은 법과 원칙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뭘로 우리가 만들어졌냐? 남이가 우리가 남이가. 온갖 정서, 온갖 그쵸. 기득권, 온갖 그 구태 이런 걸로 다 얽히고 설켜가지고 만들어져서 법과 원칙이 개판이 돼 있는 상태죠.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선생님 생각을 해보면 서서히 바꾼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것 같아요. 아무리 이렇게 생각을 해봐도 어디서부터 어떻게 바꿔야 되나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아니 지금 모든 지금까지 그나마 여기까지 온 게 다 폭발적인 그 일반 시민들의 그 길거리 항쟁, 투쟁이나 네. 촛불 집회 같이 이렇게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길거리에 쏟아져 나갔다든지 네. 예를 들어서 과거 노태우 때 이렇게 60 항쟁이라든지 다 그런 폭발적인 변화에 의해서 많이 개혁이 돼 개혁. 조금 바뀌어지는 거지. 안 그러면은 몇십 년 동안 해도 그게 그 모양이고 그놈이고 해전문이죠. 해전문이고 모두가 붕 뜨고 이렇게 부익부 빈익빈 또 이렇게 부익부 빈이나 꼭 재산이나 돈만이 아니라 권력이나 여러 가지 그런 뭐 이권이나 이런 면에 있어서도 네. 그런 현상이 양극화죠. 양극화가 심화되죠. 뭐 큰 똥 작은 똥 뭐 이렇게 따지. 둘 다 똥은 똥이죠. 그렇죠. 작은 똥이라서 뭐 이렇게 만질 거예요? 괜찮다 그럴 거예요? 제가 근데 비위가 되게 약해서 사실 똥을 못 만질 줄 알았는데 그 자기 새끼 똥을 또 치우더라고요. 치우죠. 강아지 키웠으면 또. 뭐 그건 이제 뭐 그렇죠, 그냥 그렇죠. 네. 근데 어쨌든 가정은 가족이지 족이죠. 족. 네. 네. 사회라고 하기 힘들죠. 그렇죠. 가족이 사회의 최소한의 기본 단위죠. 개인과 가족이. 사실 가정이죠. 가정이 기본 단위죠. 사회를 구성하는. 사회는 가족 대 가족 또는 그 개인 대 개인 내지는 가족 대 가족의 관계죠. 그래서 그 사회학에서 가장 핵심 그 연구 주제가 가정이죠. 가족이죠. 네. 근데 어쨌든 그런 점에서 보면 가족적인 어떤 그 가족 내에서의 어떤 그 관계는 사회적인 관계로는 논할 수가 없죠. 차원이 그렇죠. 다르기 때문에. 네. 사회적인 관계라는 것은 남과 남. 가족은 자식이나 부모가 나거든요. 하나거든요. 네. 남이 아니고 한 식구거든요. 근데 이제 나와 다른 사람 또 내 가족과 다른 가족은 남이거든요. 그 관계를 이제 다루는 건데 그 남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법과 원칙, 사회 구성 공동체를 이렇게 유지할 수 있고 질서를 이렇게 유지할 수 있는 법과 원칙, 어떤 그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어떤 그 기준들이 필요하죠. 네. 기준들이 그 기준들이 이제 어떻게 형성되느냐, 어떻게 형성하는 게 가장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반대로 어떤 사회적 통합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냐, 뭐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거죠. 그리고 국가를 경영한다라는 것도 그런 것을 이렇게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통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정책들을 만들어서 실행하고 그 결과를 내는 거죠. 어떤 그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이고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게 경제적 문제죠. 먹고 사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죠. 네. 모든 것의 토대고 기본이죠. 그 경제적 문제와 경제적 그 이해와 경제적 갈등을 둘러싸고 정치가 성립하는 거죠. 경제적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이렇게 정리하고 뭔가 분쟁을 이렇게 해결하는 하면서도 그 안에서 이제 갈등을 최소화하고 똑같은 거죠. 경제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경제적 상호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정치적 어떤 그 행위, 정치. 그래서 이제 정치가 경제에 떼놓고는 성립하지 않죠, 사실은. 경제 문제를 떼면 정치가 성립 안 해요. 그렇잖아요. 네, 뭐 알맹이가 없는 거죠, 알맹이가. 싸울 게 없잖아요. 네, 네. 이익 다툼을 할 게 없는 거예요. 네. 내가 이렇게 목포 문화를 이렇게 활성화시킨다? 그런 선의의 뜻을 한다? 취미생활이죠, 그런 건. 그렇죠. 경제적 이익 관계가 아니고 그냥 취미생활에 불과한 거죠. 네. 이제 취미생활에다가 이제 집을 사고 하면은 경제적 이익이 붙죠. 그러니까 그런 것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한 거죠. 무지한 거죠. 그냥 딱 부동산 복덕방 수준의 인식으로 그냥 국회의원이 된 것 같아요. 돈 좀 대주고 돈 안 됐겠어요? 돈 좀 대주고 뭐 하고 우리 편 해주고 뭐도 하고 저기 무신할 수 없고 한 자리는 줘야 되겠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아니 공천할 때 왜 줄 서나요? 돈 보따리 싸들고. 여기는 그 친구 카드로 들어간 것 같은데. 아니까 그게 그 선거 때나 네. 뭔가 이렇게 빅 이슈가 있을 때 와서 돈 보따리 싸들고 와서 줄 서는 놈하고 네. 올해 좀 미리서 이런저런 이렇게 연고나 커넥션으로 뭐 해가지고 알게 모르게 찔러대고 뭐도 하고 이렇게 돈 좀 뿌리고 하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 하고 차이겠죠. 그렇죠.
이제 예를 들어서 자한당이나 새누리당 같으면은 성완종 그 리스트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성완종 그 사람이 말했던 것처럼 내가 우리 편이라고 생각해서 돈을 그렇게 많이 찔러줬는데 네. 나를 이렇게 매장을 시켜? 그래서 내가 폭로를 할 거야. 내가 폭로를 이렇게 해. 그래서 그 너무 분해가지고 억울해서 내가 폭로를 한 거야. 그런 거지.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자한당은 안면 몰수야. 얼마 낼 거야? 나한테 얼마 찔러줄 거야? 그래서 번호표 받아가지고 쭉 줄 서봐. 어느 놈이 제일로 많이 냈어. 그런 걸로 이제 하는데. 노하우가 있는 것 같아요. 비리 관리 시스템. 근데 민주당은 아니죠. 네, 주먹구구식으로 하다가. 민주당은 이제 내가 좀 괜찮은 놈이야. 내가 한번 만나봐. 사귀어봐. 괜찮은 놈이야. 저놈. 괜찮은 사람이야. 한번 만나. 내가 자리 만들어줄게. 만나. 밥 한 끼 사 먹어. 같이 먹어. 돈은 없어. 그럼 비싼 집 가서 내가 한 끼 사줘. 나중에 또 뭐 하는데 뭐 용돈 좀 대줘 줘. 뭐 또 줘. 선물도 줘. 표 안 나. 또 크지도 않아. 착실히 하다가 선거 때 한번 이제 알게 모르게 가서 열성적으로 막 해주는 거야. 내 돈 써가면서. 말은 내 돈 써가면서 하는 거야. 네. 내가 자발적으로 내 돈 써가면서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놈이 뜨면은 이제 나를 이제 끌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방식이 다르죠. 그렇지. 팬클럽 회장이 공공기관 임원진이 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네, 그런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도 안 끌어주면 어떻게 되죠? 나쁜 놈이라고 하면서 완전히 이제 그 뭐죠? 두루킹. 네.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 안 해주면은 완전히 이제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최악의 스토커가 되는 거예요.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 저놈 나쁜 놈 저놈 아주 이렇게 악질이야 뭐야 이렇게 인간이 더러운 놈이야 막 그거 하는 팬이 안티가 되는. 예, 안티 뭐 그런 거가 되는 거예요. 안티팬 됐구나. 근데 자한당은 뚝뚝 털고 나와요. 다른 놈한테 가요. 그러네. 네 아니면 다른 놈한테 내가 줄을 서지 얼마 해준다던데 여기 왜 이렇게 비싸?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이름이 내가 검사 출신, 판사 출신이야, 내가 뭐 변호사야, 내가 뭐 교수야. 근데 그건 일단 이제 필요 조건이고, 충분 조건은, 자한당 입장에서 충분 조건은 그런 필요 조건을 갖춘 사람이 얼마나 돈을 찔러주냐. 그렇죠. 근데 이제 이쪽 민주당 쪽은 좀 이제 돈이 좀 궁하다 보니까, 그 돈이 궁하다 보니까, 이렇게 큰 돈은 찔러주진 않아도 자잘한 돈들은 이제 수시로 이렇게 써주면서, 자발적으로 써준다라는 거죠. 써주면서, 선거 운동할 때 몸으로 띄워주고 자발적으로 돈 써가면서 이렇게 운동해 주는 거 그런 걸로써 이제 관계를 맺고 나중에 이제 챙겨주는 거죠. 그러니 이게 우리 편 내 편으로. 근데 그러니까 어느 쪽이든지 간에 그런데 어느 쪽이든 간에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그놈이 그놈이에요. 선거를 해도 전에 국회의원이 또 국회의원 되고 한 100명 중에 8, 90명은 그놈이 또 돼요. 네. 많으면 한 1, 20명이 이제 새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1, 20명도 많아요. 실제로. 새로 이렇게 그 국회의원 당선된 사람이 정말로 이렇게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적어요. 그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이 어쨌든 간에 중앙이나 이런 국회에서는 개판을 쳐도 지역에 가서는 자기 지역에 가서는 온갖 생쇼 난리 부르스를 다 쳐요. 내가 지역을 위해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기여한다 못하고 국비를 얼마를 끌어왔네. 그래 하고 그다음에 그 동사무소 쫓아다니면서 막 그 노인정 가서 이렇게 용돈 찔러대고 쌀값 많이 풀어주고 뭐 여행 시켜주고 지금도 그러거든요. 지금도 우리 어머니 노인정 가는데 지금도 그래요. 그러니까 동네에서 크게 호령하는 형님 한 명이 지금 같은 지역구의 그 주민들을 위해서 대신 싸워주는 뭐 그런 모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들 그렇게 하면서 또 지역에 각 지역마다 이제 이른바 정치권에는 못 들어가는 이른바 2급, 3급의 이제 정치 양아치들이라고 하네. 정치 낭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인이 못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시민 활동하네 뭐네 하면서 얼쩡얼쩡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이런 그 자기 지역 관리를 해준다라는 거면 해서 삥을 뜯는 거죠. 그 시의원 선거할 때 이렇게 국회의원 말고도 따로 상납하는 그런 사람들인가 보군요. 아니 이제 국회의원들이 자기 지역구 관리를 할 때 이 사람들한테 삥을 뜯긴다 이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런 지역구 국회의원한테 돈 좀 대달라고 한다 이거. 내가 당신 당선시켜줄게. 지역 관리를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해주고 있고 내가 이런 활동을 해서 지역 사람들이 어떤 민심이나 여론을 내가 이렇게 좀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고 내가 동원도 할 수 있는데.
선거 브로커네요. 예,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데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또 이제 포진을 시켜놔요. 관리를 해야게 되죠.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선거철마다 다른 후보한테 가가지고 나 이런 사람이라고 하면서 돈 안 주면 세금전하고 거기에도 이제 그러니까 그 지역구 현역 의원들에는 이제 이미 그게 갖춰져 있고 딱 틀이 있고 거기를 뚫고 들어가 올 수가 없죠. 이미 엔트리가 다 짜져 있어요. 1군 엔트리 끝났어. 이제 이군들이 이제 어떻게 쓰든지 이제 그 통을 뚫고 들어가려고 이제 그래서 이군들이 가는 게 이제 신진 등 이 후보자 이쪽 가서 이제 어떻게든 그 뜯어 먹으려고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이제 또 신진 이 후보자들은 이제 돈은 있고 돈 없는 사람은 아무도 안 쳐다봐요. 찾아가지도 않고 아무도 안 가고 돈은 있고 그러니까 돈을 풀거든요. 그 가서 이제 그걸 뜯어 먹는데 표는 못 얻는 거니. 그래서 돈만 무수히 쓰고 그렇죠. 그런 거예요. 해가망신한다니까 우선하군요. 그런 거예요. 이미 이렇게 몇십 년 동안 철저하게 이른바 거의 민주당, 자한당 내지는 그 민주당, 새누리당의 양당 구도, 회전문식의 양당 구도. 그래서 그놈이라는 말이 그거는 이야기죠. 되게 보면 이제 3선, 4선, 5선, 뭐 7선, 8선 막 이런 마르고 닳도록 해먹는 거예요. 아니, 대통령도 그 단임제고 미국 같은 데는 재선인데 3선은 안 되는데 왜 국회의원은 참선 금지를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자기네들이 법을 만드니까 안 한 거 아니에요? 그런 걸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걸 거예요. 굳이 내가 내 손으로 명줄을 끊을 그런 걸 거예요. 그러니까 썩을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것은 고이면은 다 썩게 마련이에요. 그렇죠. 근데 가장 고이는 데가 이 정치권하고 정부예요. 그러니까 제일 많이 썩어 있죠. 우리 흐르는 구조를 만들지 않으면 절대 안 바뀌고 정치권과 정부가 안 바뀌면 빠돌이가 됐든 뭐 일베가 됐든 뭐가 됐든 평생 그 짓거리 하고 살아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죽는 거예요. 저희가 이렇게 방송할 때마다 항상 하는 얘기가 물갈이 하지 않으면 답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정치인들 이야기를 하다 보면 진짜로 그거밖에 답이 없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아마 이게 또 들으시는 분들은 물갈이 하면 좋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되게 막막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이번 주부터 이제 정책 아카데미 9기를 시작을 하고 여기에 청강도 할 수 있으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와서 들어보시면 어떻게 하면 물갈이를 할 수 있겠다. 물갈이를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맛이라도 볼 수 있으니까 꼭 한번 오셔서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방송 듣고 어떻게 물갈이 하나 이게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와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김광수의 경제데이트 88회 2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